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어제지 어제 우리가 뭐 했었냐면 수학 3 내용 수학 3 내용 가지고 뭐 어떤 게 나중에 수학 1, 2에서 근데 제가 하는데 이거 빨리 준비해. 이거 먼지 쌓이기 전에. 쏘가자. 자 그래서 이제 뭐 할 거냐면 오늘 수학 8을 다시 한번 복습해볼 거고 어떤 내용들이 너희들이 복습을 해야 되는지 좀 위주로 진행할 거예요. 알았죠? 네. 오케이. 잘들 먹었지? 먹었으니까 이제 수업하자. 먹었으니까 숟가락 말고. 자 수학하러 갑니다. 자, 교재같은 거 없어요. 어제 그냥 이제 이면지 주고 그냥 쓸 거 있으면 쓰라 그랬고 그냥 앞으로 이제 수원수도 이렇게 공부하세요라는 얘기로만 진행했어. 오케이. 자, 아무튼 수학하러 넘어갑시다. 수학하 제일 처음에 단원이 뭐였냐면 집합이었어. 어제 수학사는 배울 게 몇 개 없었다 그랬는데 기억할 거나 또는 앞으로 뒤로 연결된 게 많이 없다 그랬는데 수학하는 좀 많아. 그래서 너희들이 좀 수학하는 다시 한번 공부를 꼭 할 필요가 있을 거야. 특히 집합이 제일 먼저 나오게 되면 어디로 넘어가냐면 명제로 넘어가게 되지. 명제로 넘어갔을 때 명제를 증명하는 방법, 필요 조건, 충분 조건 나올 때 계속 집합을 포함한 게 쓰였던 거 기억나죠? 네. 그쵸? 그 명제 가지고 분명히 너희들한테 뭘 만들 거냐면 수능 문제 일반적인 어떤 특정 문제들이 나올 거야. 특히 문과 학생들. 명제만 가지고 나오는 건 아닌데 명제를 이용해서 좀 다른 내용으로 섞어서 나올 가능성은 있어. 그래가지고 집합도 기본적으로 뭐야? 드모르간의 법칙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기억을 하기는 해야 될 거야. 근데 그거 가지고 막 그때처럼 실수하기 좋은 문제들 간단히 고치지 이런 게 나오는 게 아니라 오케이? 그런 게 아니라 나중에 너희들이 어디로 넘어갔을 때 확통으로 넘어갔을 때 좀 기본적인 공식들을 좀 활용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일단 문과든 이과든 너희들은 확통 다 하잖아. 그치? 그치? 뭐하니 근데? 이거 먹을래? 자, 이거 용전. 자, 그래서 안 먹으라니. 야 누구나. 확통으로 넘어갔을 때 뭐가 중요하냐면 사건은 명제 자체로도 중요한데 사건이래. 집합은 명제로 넘어가는 그 과정 자체로도 중요한데 그걸 떠나서 뭐가 중요하다고? 확통으로 넘어갈 때 중요해. 너희들 이번에 뭐 여사건이라는 단어 좀 들어본 적 있지? 네. 그치? 적어도를 포함한 경우의 수 할 때 했잖아. 그때 여사건이란 말을 했어. 원래 너희들이 사건이라는 단어는 안 배우는 건데. 근데 내가 일단 사건이 뭔지 간단하게 얘기를 했었고 그 사건에 대한 게 언제? 이번에 확률과 통계 듣는 애들 좀 있지? 확률과 통계에서 그 사건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할 거예요. 어느 단어에서? 확률이라는 단어에서. 그리고 집합의 포함관계나 등호르간의 법칙이라든가 이런 게 그대로 똑같이 쓰일 거야. 다. 오케이? 지난번에는 이제 A, 교, B라고 하는 거를 A와 B의 교집합이라 불렀다면 이제는 사건 A와 사건 B에 대한 곱사건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는 원소의 개수를 따졌었다면 이제는 확률을 따지러 갈 거고 똑같은 그냥. 뭔지 알겠지? 그냥 명칭만 조금 다를 뿐 특징들은 다 똑같으니까 또 뭐 나올까? 벤 다이어그램 그려가지고 원소의 개수 따져보기. 똑같은 얘기 또 나올 거야. 알겠죠? 오케이, 지난번에 원소를 집어넣어 보자라는 게 좀 강했다면 이제는 원소의 개수를 가지고 따져보는 느낌들이 좀 강해지는 식으로 해서 확통해서 똑같이 나올 거야. 그래서 집합 단원 다시 한번 공부를 해줘야 될 거고 거기에서 나왔던 기본 연산 법칙 같은 공식 있지? 그런 공식들을 잘 기억해두도록 하고. 알겠냐? 네. 알겠죠? 자, 그리고 이제 그 집합 가지고 이제 확률과 통계를 만든다 치면은 이제 명제로 넘어갔을 때 그 다음에 어디로 넘어가지? 명제 안에서의 또 새로운 단어 하나 더 있잖아. 뭐 있지? 절대부등식. 자, 요번에 이제 너희들 수학 1 전부 다 진행하지? 절대부등식 꼭 기억을 해두세요. 어떤 거 그 중에서도? 독특한 거 딱 중요한 2개 있었잖아. 산술기. 그렇지, 산술기야. 그리고 또 뭐 있었지? 코슈. 그쵸? 그 중에서 산술기하 진짜 중요하다. 자, 산술기하가 왜 중요하냐면 산술기하 평균은 너희들 공식 기억날 거야. 네. 원래 어떻게 외우자라고 했냐면 산술 평균이라는 놈과 기하 평균의 대서 관계라고 하면서 산술적인 평균 A와 B를 가지고 평균을 구하는 방법 우리가 아는 더해서 2로 나누기 그놈과 기하 평균은 뭐냐면 사각형 가지고 그렇지 사각형이라는 도형 그림 기하 가지고 평균을 만들어 보겠다는 얘기야. 그 기본 틀은 뭐냐면
가로 세로의 길이가 AB인 어떤 직사각형의 넓이가 AB라고 했을 때 그냥 여기가 같은. 그렇지. 넓이를 유지시키면서 가로는 조금 줄이고 A는 조금, 세로는 조금 늘리다 보면은 분명히 정사각형이 만들어지는 단계가 있을 거야. 얘는 B보다 분명히 작아졌을 거고 얘는 A보다 조금 커졌겠지. 그래서 A와 B 사이에 어떤 값이 나오는데 그걸 우리는 평균이라고 불렀을 거야. 그 평균이 바로 기하 평균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얘가 그거 나왔다. 근데 이때 상수기하 평균을 하면서 이렇게 쓰는 이유는 원래 뒤에 뭐가 있기 때문에 조합 평균이 있기 때문에 식을 이렇게 썼다면 실제 너희들이 조합 평균은 거의 안 만나다 보니까 얘를 좀 간략하게 조절해보자 라고 해서 너희들이 어떻게 배우지? A 플러스 B는 2 루트 AB보다? 그렇지. 그때 자 산술기하 평균 단원에서는 뭐가 중요했었냐면 최대값 최소값을 찾아보는 것 자체가 중요했었지. 그렇지? 근데 얘가 이제 활용이 될 거야 수학 1에. 기억 안 나지? 여름방학 때 안 했었거든. 여름방학 때 수학 특강 했던 애들도 안 했어. 그때 왜냐면 수학하랑 같이 나와가지고 절대분동식 나가기 전에 저걸 끝냈어. 그래서 내가 안 했었어. 산술기하 평균을 사용하는 거. 자 일단 산술기하 평균은 언제 사용하죠? 언제 사용할 수 있죠? 둘 다가 0 이상일 때. 그렇지. A와 B가 모두 양수일 때 사용 가능합니다. 그거 잘 확인 안 했었지. 왜냐면 수학 하에서의 절대부등식 그 산술기하 평균에서는 만약에 식이 요렇게 나와 있었고 얘의 누구를 찾아보기? 최소값을 찾아보기 였다면 얘를 식을 어떻게 변형해서 x-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해서 근데 문제의 첫 시장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x가 1보다 크거나 또는 클 때 라고 나와서 너희들이 이걸 거의 그냥 쌩깠어. 기억날 거야. 보지도 않았어. 그치? 분명히 수업 때 얘기했는데 별로 볼 필요가 없었지. 왜? 저게 성립 안 하면 산술기가 못 쓰니까 당연히 안 맞겠지. 그래서 뭐 서술형용으로만 보통 뭐 쓰는 애들은 썼고 거의 보지도 않았고 그래서 아무튼 이게 언제 성립하는지조차 까먹고 있었는데 산술기하 평균은 기하 평균이에요. 기하라는 말은 도형이고 도형이라는 말은 길이잖아. 길이면은 양수여야지. 그래서 A와 B는 무조건 양수에서 성립하는 거예요. 그게 일단 들어갔었는데 이게 이제 중요도가 향상됩니다. 산술기하 평균 또 나올 거야. 산술기하 평균 또 나오는데 그때 저게 양수인지 아닌지 판단 반드시 해줘야 돼. 이제 산술기하 써야 되겠구나 써야 되겠구나 라는 식으로 식이 생긴 게 아니요. 알았죠? 그리고 하나 더. 등호는 언제 성립하니? A 더한 거 두 개가 같은 그렇지. 등호는 이때 성립합니다. 둘이 같을 때 성립합니다라고 알고 있지? 네. 자, 그때 한 가지 예시 문제, 활용형 예시 문제. 아까 했던 건데 요거 기억나지? 네. 얘의 뭐 찾기? 최소값 찾기. 자, 얘를 산술기하 평균으로 쓰는 이유는? 산술기하 평균으로 쓰는 아직 이유는? 근데 x가 1보다 크다고 알고 이 있을 때. 네. 산술기하 평균을 쓰는 이유는? 그걸 곱하는 거니까 4밖에 안 나오고. 역수 관계에 있으니까 곱이 4라고 일정하잖아. 네. 그치? 그래서 4는 있긴 하지만 아무튼 요 분모랑 요 얘만 봤을 때는 분명히 역수 관계에 있단 말이야. 네. 이게 포인트가 될 거예요 이제는. 곱이 주어지면 똑같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참고. 자, 역수라고 하면은 B를 A의 역수라고 부르면 이거지. 네. 그러면 뭐가 성립하냐면 A와 B를 곱했어. 얼마? 1. 그러면 둘은 무슨 관계에 있습니다? 역수 관계에 있습니다. 이거 알지? 네. 그래서 너희 이 얘기 언제 처음 들었어? 중학교 때 뭐 들은 애들도 있겠지만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고차 방정식 뭐 할 때? 오메가 할 때. 아. 여기에서 나왔잖아. 아. 그래서 오메가 반은 오메가의 역수입니다라고 하잖아. 네. 맞지? 맞다. 그 말을 하는 쌤들도 있고 그냥 외우라는 쌤들도 있는데 곱해서 1이면 둘은 역수 관계야. 그게 지수 로그에서 굉장히 신기하게 쓰여요. 나중에 자 봐봐. 지금은 누가 봐도 역수처럼 생겼지. 네. 그렇지? 근데 풀 줄 아는 애들 있을 거야. 그냥 예시 문제만 하고 왜 그런지는 뭐 본 수업 들어가서 설명하자. 경리 씨, 자 봐봐요. 이제는 너희가 역수처럼 안 생겼는데 역수처럼 바라봐야 되는 녀석이 있어. 예를 들어서 첫 번째 AX승 더하기 A의 마이너스 X승은 누구보다 2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나와.
또는 얘의 최소값은 뭐예요? 2예요. 왜? 역수관계 있으니까요. 역수처럼 보이냐? 보는 볼 줄 아는 애들은 보일 거야. 나중에 이런 걸 배운다고. 하나 더. 수학 1에서 또 로그를 배우고 나면 나중에 로그 이렇게 막 생기는데 얘 더하기 얘의 미니멈 값도 역시 2예요. 자, 여기서도 분수 역수관계 있습니다. 보여야 돼. 네. 나중에 그걸 배우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나면은 나중에 어떻게 산술계를 섞어주냐면 너희들이 이제 지수함수, 로그함수 할 때 내가 내는 산술계를 쓰는 가장 어려운 문제가 나중에 이런 게 나올 거야. 이딴 거 나올 거예요. 25. 2네. 곱하기가 있는데? 이거다. 이런 거 나중에 나올 거야. 얘의 A였나? 더하기 아니에요? 아니야, 곱하기야. 그래서 한 거야. 나중에 내가 문제가 기억이 안 나. 산술기하 평균을 잠깐만. 던진 거 아니다. 산술기하 평균을 산술기하 평균을 배우고 나면은 제일 어렵게 나오는 게 이런 것들이 있거든. 지금 내가 문제가 기억이 나는데 방학 때 그래서 이거다. 안 했었어. 뭐냐면 로그의 4x랑 곱하기 로그의 x분의 20. 뭐 이런 것들이 나와. 막 이런 게 나중에 나올 거야. 이걸 가지고 또 역시 최대값 최소값 찾아 나가는 그런 범위가 나오는데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이거 이제 제대로 풀어주려고 하면은 너희들이 산술기하 평균은 일단 기본적으로 끌고 가야 돼. 여기에서 로그의 얘기, 지수의 얘기들은 내가 그때 가서 잘 설명할 건데 산술기하 평균을 배우러 오는 시간이 아니잖아. 뭔지 알겠죠? 그래서 산술기하 평균을 되게 많이 활용하겠네. 언제? 로그에서. 그 정도까지는 너희들이 가지고 와야 되고 그 산술기하 평균이 언제? 역수의 합에서의 최소값 문제에서 사용을 했었구나라는 거는 반드시 가지고 와야 돼. 뭔지 알겠죠? 네. 오케이? 이거 주중만 아까 보는 거예요. 됐죠? 즉 아무튼 뭘 공부를 해오라? 산술기하 평균을 공부를 해오세요라는 얘기야. 잘 기억을 해두세요라는 얘기고 그리고 하나 더 뭐? 로그가 나오기 시작하고 지수가 나오기 시작하면 의심을 하세요. 혹시 역수관계일까 아닐까? 그걸 이제 눈으로 익혀둬야 되겠지.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서. 그래서 그쪽으로 포인트를 맞출 거야 나는. 그리고 하나 더 누구? 요거 말했지? 요거 학교생들 잘 설명 안 해줘. 근데 이거 찾아주는 방법 뭐요? 양수일까 아닐까를 찾아주는 방법 너희들이 반드시 잘 익혀둬야 돼. 알겠죠? 그래서 나는 지난번에 수학원 할 때도 얘기했을 거야. 내가 여름방학 특강 때 수학원을 뭐만큼 미적 초과목이었던 것만큼 좀 어렵게 수업을 할 거라 그랬어. 그때는 좀 긴장하라는 의미에서. 근데 이런 것들 다 뺐어요. 참고로 이런 것들이 이제 껴들어가기 시작해서 이번 여름방학보다는 겨울방학 자체가 너희들 내신용으로 맞게 수학원 자체가 실제로는 난이도가 살짝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난이도가 올라가는 대신 조금 천천히 진행을 할 거야. 정규반 같은 경우에 혹시 계약하고 나서 진도가 안 끝나서 계약하고 나서도 마무리해도 상관없잖아. 어차피 정규반인데 수학원이. 그래서 수학원은 최대한 천천히 하면서 너희들이 이해하는 정도를 포인트로 맞출 거니까 뭐 자물쇠 애들 뭐 걔들 끼긴 해. 주중반에서 끼기는 해도 걔네들이 진도 다 못 끝나도 상관없어. 어차피 걔네들은 선택적으로 듣는 거니까 너희들 주중반은 너희들 주말반은 뭐 크게 상관없긴 하지만 너희들이 이해하는 걸 최종적으로 최고 목표로 잡을 거니까 너희들이 이해 안 되면 계속 질문하고 천천히 진행하면서 또는 숙제 양도 조절하면서 그렇게 겨울방학은 좀 알차게 보내주면 좋겠어. 알겠죠? 오케이. 뭔가 진도 나가기 급급해서 뭔가 허덕허덕 하다가 씨발 뭔 소리지 하고 나서 그냥 끝나고 나서 아무것도 남는 그런 느낌 들지 않도록 전에 말했듯이 이번 여름 특강, 이번 겨울 특강 자체는 너희들한테 포인트를 굉장히 많이 맞춰놨으니까 알겠지? 내가 이제 좋아하는 과목, 내가 많이 특강했던 과목 중 제일 주요 포인트가 수학 1, 수학 2 확통이었고 그 세 개가 이번에 다 깔려. 기하도 역시 마찬가지이긴 한데 기하보다는 사실 수원, 수투, 확통 쪽이 사실은 내가 진짜 많이 수업을 했었고 이투스에서도 일부러 내 강의를 그쪽 위주로 포인트를 맞춰서 깔았었고 거기에 더 붙여서 뭐 기획을 했던 거지. 알겠죠? 그래서 이번 특강 자체가 내가 굉장히 힘써서 준비하고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면 도움 좀 많이 된다라는 느낌을 받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제 개별 면담하면서 계속 똑같은 공통적인 얘기 그거였을 거야. 이번 여름방학 열심히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뭐라 그랬네. 여름방학. 내 마음이다. 쏙 쏘봐라 너. 저 새끼 뭐라는 거야. 아무튼 그 뭐였지? 이번 겨울방학 때 아무튼 그래서 굉장히 힘 많이 쏟아놨으니까
너희들도 최대한 뭐 숙제 밀리는 거 없이 숙제량 조절해줄 테니까 너무 많거나 무리되면 나한테 얘기를 해. 알겠죠? 그냥 안 해오지 말고 그냥 적당히 절반 해왔어요 하지 말고 숙제도 요령껏 해야지. 예를 들어서 유형 1번부터 10번까지 배웠는데 유형 1번부터 8번까지만 풀어오면 너무 많아서 그럼 9번 10번은 버리겠다는 건가? 아니잖아. 차라리 많으면 각 유형별로 뭐 한 문제를 제외해주든 이 문제는 빼고 풀어 이렇게 조절을 해줄 거니까 그런 걸로 조절을 할 거니까 나한테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숙제 많으면. 알았죠? 네. 오케이. 자 아무튼 이번에 좀 너희들 방학 특강 좀 알차게 보내봅시다 라는 얘기 계속 진행하고 있었고요. 그냥 리모컨 어디 갔어? 더워 죽겠네. 우리의 열정이 느껴지시는군요. 야 껐어. 자, 자, 자야지. 자 아무튼 그리고 요 산술기하 같은 이런 것들 이제 앞단원들 슝슝슝 너무 엮어지는 단원들 많으니까 그거를 너희들이 좀 들어야 돼. 알겠지? 어떤 것들을 너희들이 수학 상하를 그냥 모르는 채로 넘어가서 일단 수학 1 해야 되니까 수학 1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단원들을 너희들이 지금 다시 한번 복습을 해둬야 되는지 남아있는 대략 일주일 정도 동안 다음 주 토요일날 시작하니까 또는 수요일날 시작하니까 자 아무튼 그리고 요 산술기하가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라는 거 진짜 꼭 강조했으니까 알아두세요. 지수 로그에서는 역수가 갑자기 막 희한하게 등장을 할 거고 그것 때문에 산술기하가 계속 나올 거야. 알겠지? 그걸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근데 그리고 나면 이제 수학화에서 나오는 내용들은 좀 잠깐 뜸해지나? 아니지. 계속 나와요. 뭐? 함수. 근데 함수는 있잖아. 지금 내가 뭔가 요약식으로 하기에는 너무 단원이 넓어. 자 여기에서 나오는 함수라는 단원 자체는 그냥 닥치고 중요하세요. 1대1 대응 1대1 함수 그 다음에 뭐야? 상수함수 뭐 항등함수 그 4개는 기본 상식이 되는 거고 그 뒤에 그렇지 합성함수 역함수 파트에 있는 내용들은 전부 다 중요한 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 수학 1에서 배우는 내용 중 4분의 3에 해당하는 내용이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예요. 그렇죠? 계속 함수를 새로운 걸 배워. 유리함수, 무리함수 한번 따져봐봐. 또 뭐 나왔었어? 함수가 나왔었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 앞에서는 뭐 나왔니? 정리역, 지역 같은 거. 그치? 집합과 연관되는 거. 그런 거 나왔었고 또 이제 앞에서 나온 거는 뭐 수학 4에서 나왔던 건 어떤 게 연결됐었지? 함수방. 기억나요? 그래서 유리함수와 직선이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m의 범위 찾으세요. 무리함수와 어떤 직선이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또는 만나지 않도록 하는 뭐 A의 범위를 구하세요. 이런 문제 풀어봤었지 이번에. 네. 그게 뭐야? 일단 함수방이잖아. 함수와 방정식의 관계잖아요. 그쵸? 함수 나올 때마다 함수방 중요하다라고 얘기했다면 이거 나왔어 안 나왔어? 역함수, 합성함수. 또 나왔었던 거 기억나니? 유리함수 나왔으니까 또 유리함수 가지고 F 인버스의 합성 F에다가 뭐 G하고 막 A 넣고 막 했어 안 했어? 유리함수, 무리함수 하면서. 이번 함수 시험 보면 안 들어갔다는 애들도 나왔어 안 들어갔어? 형님. 왜 또 물어본단 말이야. 무리함수를 F라고 할 때 F 인버스의 4를 구하세요. 이런 거 나온단 말이야 또. 합성함수, 무리함수는 이제부터는 합성함수랑 역함수는 이제부터는 버리면 안 돼요. 특히 역함수. 오케이? 이번 수학 1에서는 역함수의 내용이 확 올라갈 겁니다. 왜요? 지수함수와 로그함수가 역함수 관계에 있거든요. 왜? 아니에요. 왜 이 새끼야? 왜? 아니에요. 아무튼 이거 많이 격한 아무튼 지수함수, 로그함수 파트에서 그 합성함수, 역함수 내용 진짜 중요하니까 역시 다시 한번 봐줘야 돼. 특히 역함수가 존재하는 조건 기억나지? 그쵸? 그리고 또 누구요? 역함수가 존재하는 조건 말고 또 뭐 있지? 역함수랑 그냥 역함수를 구하는 거. 역함수 구하기. X 순서. 지수 로그 함수에서는 더 독특하게 들어가는 것도 있어. 아까 말했듯이 지수 함수의 역함수가 로그 함수고 로그 함수의 역함수가 지수 함수라서 그걸 바꾸는 방법이 조금 다르기는 해.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알겠죠? 그 방법 기억나지? x에 대해서 정리를 바꾼 후 x, y 자리 바꾸기. 네. 그런 것들 계속해서 들어올 거야. 알겠죠? 그리고 역함수 존재하는 조건이 뭐지? 그렇지 1대1이요. 그래서 유리함수, 무리함수도 우리 1대1이 되도록 공역 자체를 조절했었잖아. 그치? 누구도 마찬가지? 지수, 로그 함수도 마찬가지겠다. 역함수를 구해야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1대1 대응이 되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정의역과 공역을 조절을 할 거야. 그래서 지수함수, 로그함수 배울 때 첫 시작이 뭘까? 정의역과 공역 또는 정의역과 치역 찾아주는 게 첫 시작이 될 거예요. 알겠죠? 네. 역시 계속해서 똑같은 얘기 또 나올 거야. 아무튼 함수 얘기는 너무나도 광범위해가지고 요 정도만 그냥 얘기하고 마칠게. 본인이 직접 집에서 공부를 해오세요. 그리고 뭐 수 1에서는 나오는 게 뭐라고? 지수로그 삼각함수였다면 수 2에서는 뭐 나오게? 그 아까 어제 어제 말하셨던 그 어제 3차 그렇지. 3차, 4차 함수 또 나와. 또 다음 함수 나와. 다시 한번 잠깐 쉬어가는 타임이 되는데 그때도 또 함수 얘기 또 나온다. 함수 나올 때마다 요 수학 하 얘기는 무조건 나온다고 생각을 해야 돼. 자, 그 다음에 어디로 넘어갈까? 수2로 넘어가서 수2 다음에 미적분 2로 넘어갑니다. 미적분 2는 어떤 함수가 주요 포인트라고 그랬죠? 그 초월 함수. 네. 그치? 지수, 로그 함수, 삼각함수를 섞어서 다항함수도 섞고 유리함수도 섞고 무리함수도 섞어버릴 거야. 다 섞어서 만든 그런 함수를 우리는 초월 함수를 배울 거야. 세상에. 거기서도 또 역시 함수 얘기 또 나와. 난이도 초월 아닌가? 알겠죠? 초월. 어제는 수학 상이니까 한 번만 계속 나올 거야 라고 했다면 지금은 수학 하 요점 정리하니까 그 역함수, 합성함수 얘기들 또 나올 거야. 알았죠? 특히 3차 함수, 역함수 존재 조건 잘 봐둬야 될 거예요. 수투하는 사람들 잘 기억해두세요. 할 때 내가 계속 그 얘기를 해줄게. 수학 하랑 연결을 시켜줄 거니까 너희들이 그 연결고리를 이번 여름 겨울 자꾸 여름방학이야. 뜨거운 쌤이 열방에. 러시아산 불곰이라서 아. 불곰이라서 겨울이 안 떠올라. 자 아무튼 그 뭐였지? 까먹었잖아. 뭐 얘기 남았지? 계속 나온다. 그래서 이번 겨울방학 때는 내가 계속해서 수학 상하를 연결시켜 줄 거니까 요번에 듣는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고민을 하고 그리고 아까 누구였지? 도훈이랑 얘기했나? 경례랑 얘기했나 모르겠는데 지금 수투를 듣는 사람들은 이제 여름방학 때는 정규반으로만 수투를 들을 거야. 근데 이번에 평내고 예를 들어서 확통 듣잖아. 여름방학 때는 너희들 확통 안 들어도 된다. 안 들어도 되게 이번에 수업할 거야. 내신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렇게라도 특강 부담을 좀 줄이게. 알겠지? 뭐 듣고 싶은 사람들 들어도 돼요. 합통 특강은 열긴 열 거예요. 이게 처음 하는 애들이 있어서. 그리고 아무튼 그런 부담감이 좀 줄어들 거고 기하 같은 경우도 이제 3학년 1학기 겨울방학이 기다리고 있잖아. 그래서 2학기 때 막 기하를 개설을 한다거나 2학기 때 기하를 나가는 학교가 있지 않은 이상 여름방학 때는 기하도 안 열 거야. 그래서 너희들 부담감 좀 줄어들게. 그때는 좀 다른 영어 공부 좀 많이 하고 그런 식으로 좀 집중을 할 수 있게 해줄 거니까 요번 겨울방학 전에 말했듯이 이번 겨울방학과 다음 겨울방학이 아마 너희들한테 제일 중요한 날이 될 거다. 수학으로는. 그래서 여름방학이나 이럴 때는 다른 공부나 국어나 영어 같은 것들 좀 위주로 많이 해보고 요번 겨울방학에는 그냥 내가 개인적으로 그래서 수학이라는 과목을 강의하다 보니까 좀 강조를 좀 할게요. 요번 겨울방학. 알겠죠? 네. 동생한테도 아까 얘기했지만은 수학은 사실 특히 여기 이과 학생들이 워낙 많잖아. 주말반은. 주중반은 그래도 문과들 좀 있는데 주말반은 사실 거의 다 이과라서 이과는 진짜 너희들이 수학 힘들다고 포기하거나 힘들다고 좀 안 하게 되는 순간 나는 대학 안 갈 거예요 라는 얘기랑 똑같아. 진짜 좀 성격 있는 수학 선생님들 만나서 그런 얘기를 해보잖아. 난 좀 착하고 따뜻한 사람이잖아. 그래서 함부로 얘기 못하고 좀 격려하듯이 얘기를 하는데 다른 선생님들, 학교 선생님들한테 예를 들어서 나 수학 못하겠어요 라고 하는 순간 너 이과 왜 아니야 멍청아. 막 욕 들을 거야. 욕. 이과로 선택을 했고 지금 문과 있나? 영주 있구나. 숨어있어서 안 보였어. 너 조그만해가지고. 아무튼 이과를 선택한 만큼 이제는 수학을 좀 비중을 많이 더 봤으면 좋겠어. 부담이 갈 때 있을 거야. 그래서 그 부담은 내가 여름방학 때 덜어줄 테니까 이번 겨울방학은 스스로 한번 욕심을 내봐. 자신감 좀 찾아. 알겠지? 오케이. 그래서 아무튼 어쩌겠냐. 너네 학교에서 그딴 식으로 지금 지도를 짜는 거. 이번 개정 교육 자체가 하필이면 너네들 선에서 지금 내신과 수능이 별개로 되는 걸 어쩌겠냐. 차라리 지금 개정 안 된 교육 과정이었다면 차라리 부담 덜해. 이번 교육 때 미적 원 준비, 즉 수투를 정규 수업으로 들으면 돼. 그럼 학통 특강 비교적 가볍거든. 기하 미투 안 들어도 돼. 한 과목만 들어도 되는 부담인데 지금 개정 교육 됐어. 근데 뭐가? 수능은 비개정이래.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거야. 사실 지금 비개정인 예비 고1들은 고2가 될 때 지금처럼 미적과 기하와 수투를 다 준비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할 거 아닐걸?
이과들은 확통 보지도 않을걸? 수학이 내가 좀 자신이 없는데 취업 때문에 이과를 가요. 그런 애들은 좀 낮게 가더라도 확통을 선택할래요. 하나만 하면 돼. 미적 안 해도 되고 기하 안 해도 돼. 오케이 하나도 어? 근데 이제 물론 학교에서 내신 달라고 뭐 기하 하나 정도는 공대 가야 돼. 그런 애는 좀 있기는 하겠지, 내신만 보면. 근데 이게 부담감이 적어. 근데 너네들이 지금 사실 내가 제일 부담감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특히 너네들 때 내가 수강료하고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조절을 해주고 있고, 어머니들한테도 계속 일부러 전화를 드리면서라도 계속 좀 얘기를 하는 게 많이 부담되실 거니까, 너네들도 부담되겠지만은.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니까 너희들 스스로도 한번 조금 이번 겨울방학 욕심 좀 가져봤으면 좋겠어. 그래서 일부러 내가 이런 것도 계속 정리를 해주는 거야. 너희들이 지금 여태 최근 중에서는 좀 많이 배우는 편에 속하고, 그리고 이제 부담감 자체가 좀 커지기도 했고, 문과가 좀 늘어났잖아. 수원이 갑자기 생겨버리니까. 이과는 뭐 비슷하거나 조금 줄었다가. 아무튼 뭐 계속 진행해봅시다. 자, 함수가 이렇게 끝났어. 그러면 이제 뭐 나오니? 유리무리함수. 자, 지난번 개정교육, 비개정교육과 너네들 개정교육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 문과 학생 영주한테 해당하는 얘기인데, 지난번 수능은 유리무리함수가 수학 2라는 1학년 2학기 과목이 있었어. 지금 너희들은 수학 4라는 1학년 2학기 과목이 있다 보니까, 자 이제 너네들 말고 지금 현재 2학년들 수능 가지고 보면은, 너희들 수능 문제 풀어보면 유리함수, 무리함수 입에 평내국고 나왔잖아. 왜 그랬냐면 예전에는 수투가 문과 시험 범위였어. 왜? 뒤에 배우는 게 적었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투가 시험 범위였고, 즉 수학하가 시험 수능 범위였고, 그래서 얘가 수능에 나왔어. 뭐만 가지고? 유리함수만 가지고, 또는 뭐만 가지고? 무리함수만 가지고, 뭐만 가지고 1대1 함수, 뭐 1대1 이런 거 가지고 수능 문제가 나왔었어. 근데 너희들 교육과정으로 넘어오면서 어떻게 됐어? 수학하는 수능 범위 아니에요. 수능 범위가 아니라서, 수능 범위는 이제 언제부터? 수학 1부터야. 지금 이제 2학년 1학기 때 진행하는 과목부터 수능 범위로 들어가서 유리함수, 무리함수만 가지고 수능 문제를 보지는 않을 거야. 특히 이과는 거의 보기 힘들 거고, 얘 가지고 미분하는 문제는 만날지 몰라도 미적분에서 그냥 문과에서는 안 만나게 될 텐데, 대신에 기본적으로 유리함수, 무리함수에서 이제 예전에 수능 문제를 많이 만들다 보니까 다른 직선의 방정식이라던가 좀 이것저것 섞어 가지고는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예전에는 내가 예측하기로, 예전에는 문과에서 유리무리함수를 좀 많이 배웠었다면 이제는 이과에서 좀 많이 봐둬야 될 거예요. 왜냐면 저게 미적분과 연결지어서 미분 문제, 적분 문제가 분명히 나오게 될 것 같아. 알겠죠? 물론 다른 더 어려운 것들도 있지만. 그래서 문과 애들은 비교적 좀 내용이 줄어들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그거 정도는 알고 있자. 뭐요? 기본적인 특징들 기억나지? 유리함수의 특징이라던가 무리함수만의 특징, 혹은 무리함수에서 루트 조심하기들, 그치? 루트 풀어지는 경우 조심하기들, 이런 거 기억나지? 그런 건 절대 잊으면 안 된다. 뭐 특징 같은 경우는 정근선이라던가 대칭선 같은 거 얘기하는 거겠지? 알았죠? 오케이? 네. 자, 그래서 아무튼 유리함수, 무리함수는 예전에 비해서 그 중요도 자체가 비중이 좀 떨어져서 뭐 많이 강조는 안 할게요. 자, 그럼 이제 뭐 남았어? 하나 남았네? 경우의수. 경우의 수. 자, 경우의 수로 넘어가 봅시다. 자, 경우의 수로 넘어가면 이것도 역시 누구랑 관련된 거지? 얘는 100% 확통이랑 관련된 거고, 너희들이 지금 확통 바로 듣는 애들은 크게 상관이 없어. 여기 확통 듣는 사람 잠깐 손. 하나, 둘. 어디? 자, 그래 맞다. 셋. 자, 확통 듣는 사람들은 잘 들어놔. 지금 너희들 수학 한 했었지? 거기에서 나왔던 NPR, ACR 내가 설명한다 안 한다? 안 할 거야. 확통 그거 안다는 전제하에 들어갈 거야. 자, 그럼 이제 여름방학 혹은 나중에 확통 듣는 사람들 나머지 전부 다겠지? 그때는 뭐 너희들도 같이 듣겠지만, 특강 말고 정규 수업이나 뭐 이제 직전 학기에는 같이 듣겠지만, 그때는 내가 수학하에 나왔던 경우에서 같이 설명할 거야. 근데 이번엔 확통에는 내가 설명 안 하고 안다는 전제하에 공식 사용해서 어려운 상황들로 넘어갈 거야. 근데 확통이라는 과목이 비교적 간단하기는 한데, 뒤에 있는 어떤 단원이 문제냐면, 경우의 한 단어씩 너희들을 좀 괴롭히는 단어들이 있을 거야. 경우의 수 자체는 좀 많이 있기는 한데, 경우의 수에서는 어떤 게 너희들을 주로 괴롭힐 거냐면, 순열 파트에 내가 분명히 어려운 상황들이 있을 거라고 했지. 자, NPR로 잠깐만 가보자. 순열의 정의 배웠었고, NPR을 배웠어.
NPR을 계산하는 방법들을 배웠고 NPR의 특징 3가지 배웠지. 예를 들면 NPN은 NP형은 1. 1. 그치? 그런 것들. NP는 N. 뭐 그런 것들 배웠다. 그치? 영표는 그렇지. 자, 근데 여기에서 뭐가 추가가 됐었냐면 순열은 특징이 적은 대신에 상황이 주어질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웃하는 것이 있는 순열, 이웃하지 않는 것이 있는 순열. 딱 요 2개 하고 끝났었지. 네. 자, 근데 이제 그 상황 자체가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첫 번째 원순열, 두 번째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세 번째 중복 순열. 자, 요거 나중에 너희들이 지금 이번에 시험 공부해보면서 봤던 거 기억날 거야. 물론 우리가 순열조합 자체는 내가 조금 많이 과장해서 어렵게 준비한 것도 있어. 왜냐면은 다른 교과서들이 심화 과정에서 사라진 교육 과정을 다루고 있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조금 어렵게 준비를 시켰어. 예를 들면 대진표 기억나잖아. 엘리베이터에 사람 내리는 거 기억나잖아. 그런 것들 어렵게 준비를 시켰는데 만약에 그런 문제가 실제 나왔다 치자, 학교 시험에. 또는 너희들이 그걸 처음 봤다 치자. 그거를 NPR과 그거를 NCR과 연결시킬 수 있어야 돼. 근데 너희들 경우의 수 질문 많이 했던 사람들 기억날 거야. 이게 왜 이렇게 불리는지 모르겠다고. 그냥 딱 보고 나서 느낌상 그냥 4명이 있고 뭐 3개가 있다라고 하니까 3개의 바구니가 있고 4개의 토마토가 있다라고 하니까 뭐 3, 4 일단 써보고 고민을 하잖아. 근데 그게 아닌데 그 활용형 문제들로 연결시키지 못하는 거 있잖아. 이제 상황들이 조금 더 복잡해질 거야. 그거를 가지고 너희들이 또 역시 공식을 뭘 쓸지 고민을 똑같이 해줘야 돼. 오케이? 그런 연습들, 그런 공식과 문제들을 연결시키는 작업들을 내가 좀 많이 해줄 거야, 이번에는. 그게 일단 첫 번째, 어려운 거. 두 번째, 조합으로 갑시다. 조합은 비교적 쉬워. 근데 조합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NCR 배우고 거기서 특징 3가지 배우고 거기에다 이제 추가되는 특징 2가지가 더 있었지. 예를 들면 파스칼 삼각형의 구성식 뭐 이런 거 있었어. 뭐 있었냐면 n-1c의 r-1 더하기 n-1c의 r은 NCR이에요. 이런 거 있었잖아. 네. 그걸 파스칼 삼각형의 구성식이라 부르는데 뭐 이런 것들 아무튼 있었고 그리고 중요한 상황들이 몇 개가 있었지 뭐 크게 별거 있었던 건 아니지 여기서. 그치? 상황들이 중요하지 않다 보니까 특징이 중요했어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미안해 안 보이지? 뭐 쓴 거 없어 그냥. 자 여기 아무튼 조합에서 상황 2개가 있었어요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 자 근데 이제 조합에서도 특징들이 몇 가지가 추가가 됩니다. 근데 상황이 하나가 추가가 되면서 조합에서는 여기다 쓸게. 조합에서는 이제 상황이 하나가 추가가 되면서 그리고 이제 요 특징이 몇 가지가 추가가 될 거예요. 독특한 녀석이 좀 추가가 될 거예요. 또는 아무튼 어떤 개념이 추가되는데 그 추가되는 상황은 뭐냐면 중복 조합이고요. 그 다음에 특징이라 해야 되나? 뭐 아무튼 이런 게 몇 개가 추가가 되는데 얘가 좀 어려워. 뭐였냐면 비계정으로 치면은 분할이었고 요즘 이번 계정에도 있는 이항 정리라고 하는 게 있어. 뭐요? 깜짝이야. 왜? 오, 시겁했다, 야. 왜? 옆에서 아이씨, 이러는데. 뭐 있겠다고 갑자기. 영주가? 아니요. 아니 욕은 아니고. 근데 왜 그런 거야? 아무튼 자 아무튼 여기서 중복 조합에서 할 얘기가 많아요. 이제 뭐냐면 NPR, NCR, 중복 순열, 중복 조합 4개의 세트가 완성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너희들이 이번 시험 대비했었던 그 함수의 개수 기억나니? 이런 거 했었던 거 기억나니? FA보다 크고 FB는 크거나 같고 FC가 더 크거나 이런 거 자동으로 했었죠. 진행해. 요것들이 이제 완성이 되는 게 이번 중복 조합에서 끝날 거예요. 완성이 될 거예요. 그게 첫 번째 하는 어려운 거. 좀 근데 그거는 정형화돼 있고 내가 그걸 다 정리를 다시 한번 해줄 거라서 크게 어렵지 않다 치면은 누가 문제였냐면 예전에는 분할이 문제였어. 너희들 분할 이번에 해봤지? 네. 그렇지. 근데 그거는 너희들이 배우는 분할이 4분의 1에 해당한 거예요. 엘리베이터 내리고 이런 거는 대략 4분의 1. 그게 4배를 시켜주면 예전에 분할이었는데 다행히도 너희들 교육 과정에서는 분할이 다시 빠졌어. 오예. 내가 배우던 시절에도 분할은 없었어. 지금 너희들이 배웠던 내가 잠깐 해줬던 그 분할만 있었는데 그거는 이번에는 너희들이 아예 사라졌고 얘도 그냥 또 다시 사라졌어. 뭐 이래서 저래서 난리 났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사라져서 비교적 부담이 덜 할 줄 알았는데 누가 기다리고 있지? 이항정리. 이항정리는 항상 매년 학생들을 괴롭혀요.
뭐가 괴롭냐면 미안. 경우의 수가 비교적 어려운 게 얘 때문인데 왜 어렵냐면 경우의 수에서의 이항 정리와 확률에서 배우는 독립시행의 확률이라고 하는 게 있어. 그거랑 통계 파츠에서 배우는 이항 분포 3개가 확통 전반적에 걸친 이 3개의 개념이 섞여 있는 문제가 등장하고 그게 고난도 문제로 등장했을 때 학원 선생님들도 힘들어져. 뭐가 문제냐면 3년 전에 내가 전에 이제 있었던 학원 원장님이 어떤 거기에서 조금 어려운 편에 속하는 이제 성심여고였나 중앙여고였나 거기 아무튼 학교 시험 문제를 가지고 오면서 이거 학생이 틀려가지고 이거 풀러봤는데 이게 잘 안 풀린다고 나보고 풀어보라고 하는 거야. 원장님이 수학 원장이냐 원장님이 그 10몇 년 20몇 년을 가르쳤던 그 원장도 어떻게 푸는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고민을 하는 그 정도의 나이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게 이 세계를 섞는 거예요. 쌤 푸셨어요? 아주 30분에 풀었죠. 쌤이 되게 자기감에 빠지셨어요. 누가요? 그분이요? 네. 아 맞네 이렇게 풀면 되겠네 라고 하죠. 수학 배우는 메리트.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 게 아니라 내가 확통과 미적 원은 좀 많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다고 했잖아. 나만의 측강 방식이 있다고 했잖아. 그래서 그런 거예요. 미적 원 수투도 마찬가지. 근데 쌤도 30분 걸리셨으면 나도 30분 걸려. 진짜로 수능 30번 문제 아니에요? 아니 좀 많이 어렵긴 했어. 나 문제는 기억이 안 나. 비슷하게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난이도가 너무 낮아. 어떻게 만들었었는지 난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게 아무튼 어려웠어요? 그딴 문제가 있었어요. 그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고 실제로 학교래. 수능에서 확률과 통계가 대충 문과에서는 거의 29번 문제를 이과에서는 대략 한 21번 혹은 20번 문제를 확률과 통계에서 많이 만들어. 엄청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28번, 9번은 보통 기백이거든. 20번 문제가 보통 확률과 통계 또는 19번이 조금 비교적 쉬운 편에 속하겠네 이과는. 근데 이제 거기에 주로 분포하는 게 아까 말했던 요 세 개예요. 그래서 요거를 내가 잘 연결시켜 줄 건데 아무튼 너희들이 이런 게 어려운 게 있구나 조합도 만만하지 않구나 이게 나오고 처음에 확률로 넘어가면 비교적 쉬워져. 너희들이 내 강의만 잘 들으면 정말 쉬워질 거야. 알았죠? 거의 뭐 허경영이다 지금. 내 강의를 들으면 넌 쉬워지고. 그리고 통계 파트가 사실 제일 중요한데 확률과 통계 파트를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유독 있어. 특히 이과 애들이 대부분 어려워하는데 이과 애들이 왜 어려워하냐면 이과 학생들이 이과 학생들이 특성상 이과 학생들의 특성상 어떻게 하니 보통 공부를 열심히. 너 영어도 공부 어떻게 해? 외우는 식으로 공부하니 뭔가 이해하려는 식으로 좀 파고들려고 그러니? 좀 이해하면서 파고들려고 그러잖아. 그게 이과 학생들의 특징이야. 근데 확률과 통계가 뭐가 어렵냐면 고등교과 과정에서는 설명할 수 없으므로 받아들이기로 한다. 와. 일반적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다. 많은 공식들이 줄을 이뤄. 근데 그게 한글로는 이해를 시켜줄 수 있어. 근데 받아들여서 너희들은 써주기만 하면 되는데 그거를 이해시키지 않고 일단 그냥 외우게 하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아서 나는 나만의 공부법 가르치고 나는 아예 개념 자체를 정의를 다시 해. 확통에서. 그래서 확통에서 필기할 게 좀 많아지는데 그런 식으로 조금 연구를 해요. 좀 과장을 한 92% 정도 섞으면 난 나의 연구실 만들고 싶어. 수학 가지고. 뭐 그런 거 될것 같은데. 꺼져. 돈이 없어서. 동화가 내드릴 거예요. 거덜 날 거. 아니야. 동화 문과도 아니야. 동화. 동화로 값이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공부해놓은 게 있는데 아무튼 통계 파트는 그런 쪽이 있다 보니까 이과 애들은 이 씨발 이게 왜? 이게 왜? 왜 갑자기 공식인데? 이해를 시켜줘봐 선생. 이해를 못 시켜주는 애들이 많고 확률과 통계가 통계 파트가 그래서 독학하는 애들이 뭔 개소리인지 하나도 몰라. 이거는 독학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문제야. 그래가지고 뭐 독학하는 사람들이 못한다가 아니라 아무래도 이해시켜주지 못하잖아. 책은. 그래서 이제 전원쌤이 그런 얘기를 했었어. 나는 학원을 계속 다녔고 전원쌤은 혼자 공부를 하는 편이다 보니까 전원쌤이 뭐라 얘기했냐면 통계 파트는 아직까지도 이해가 잘 안 된다고. 왜냐면 가르쳐준 사람이 없잖아. 이제는 강사야. 누구한테 배우는 입장이 아니라 가르쳐주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서야 좀 연구를 하고는 있는데 그래도 배우질 않아가지고 이해 안 된다라는 부분들이 좀 있었어.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확정을 강의 좀 했으니까 지금은 알겠지만은 그때 당시는 그런 얘기를 했었어 강의 초반에. 그래가지고 막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 그럼 수능 어떻게 공부했냐고 하니까 그냥 풀었대. 이해는 안 되는데 그냥 풀다 보면 답이 나오니까. 그래서 그냥 풀었었고 다행히도 그게 어려운 문제가 우리 수능 때 안 나왔어가지고 나도 안심을 하긴 했었는데 나도 하나가 되게 이해 안 되는 게 좀 있기는 했어. 왜냐면 확률과 통계 배울 때부터는 그 선생님 말고 다른 선생님한테 잠깐 배웠었거든. 뭔가 특강 비슷하게. 내가 원래 배우던 선생님 말고. 그 선생님은 진짜 기가 막히게 잘하셨고. 쌤처럼? 아니 진짜 그 쌤은 진짜 대단한. 나랑 비슷하게. 야, 그게 쌤보다 높다고? 과장 아무튼 2천. 진짜 미쳤네. 그래가지고 너희들이 이제 통계 파트에서는 또 약간 또 그런 부분이 있을 거야. 그래서 뭐 지금 당장 다음 학기부터 시작한 애들은 뭐 통계까지는 사실 1학기 시험 보고 있는데 동네는. 그래서 내가 통계 파트 쪽은 조금 천천히 설명을 하긴 하되 대신에 문제를 좀 많이 풀게 시킬 거야. 통계 파트 나중에 안 까먹게. 오케이? 그리고 여름방학 때 공부할 수 있게 그거는 내가 다시 한번 좀 더 준비를 해줄게요. 평내고 학생들 2학기 거는 특강 안 하는 대신에 아마 그때부터는 내가 어렵다고 했던 그 독립시행과 확률과 통계 파트가 아마 기말고사 2학기 때 시험 보면 될 거야. 오케이? 또는 이제 통계 파트만. 그래서 그때는 내가 다시 한번 그때 별도의 준비 해줄 거니까 아무튼 이번 겨울방학 잘 해봅시다. 그런 게 이제 통계가 어려운 이유야. 이과 애들이 이해 안 되는 거. 뭔지도 모르겠는데 일단 외우라고 하니까 도저히 모르겠고 그걸 가지고 문제로 연결시키지 못하는 거지. 그게 확통의 특징이에요. 알겠죠? 뭐 이게 되긴 하지. 아무튼 그게 이제 경우의 수가 이과 애들이 어려워하는 이유. 확통이 이과 애들이 어려워하는 이유. 근데 일단 통계 파트까지 넘어가기 전에 지금 당장 조만간 앞둔 평내들 위주의 얘기인데 앞쪽 파트에서는 누구? 경우의 수도 역시 그 상황 자체가 이해 안 돼서 어떤 공식을 쓸지를 사용하지 못하면 어려워지는 거야. 알겠죠? 뽀로로씨? 자, 여기까지가 일단 수학사에서 필요한 내용들 거의 전반적으로 얘기를 해본 거야. 오케이? 그리고 하나 더. 산술기에서 하나 내가 빠트린 게 있어가지고 얘기를 하자면 기대에 찬 표정으로 쳐다보지 마세요. 자, 산술기하는 뭐였지? 두 개가 모두 양수일 때 a 플러스 b가 2루트 ab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할 때 증보 얘기했었지? 네. 그때 나랑 이제 수업했던 애들이 배웠던 기억 날 거야. 증보는 어떻게 배우라 그랬냐면 그렇지. 기회가 같은. 다 나랑 했나? 그냥 아 맞네. 다 우리 나랑 했구나. 더하려고 하는 두 개가 같을 때 손에 가세요. 이거를 내가 이렇게 백날 얘기해도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렇게 푸는 애들 좀 있어. 대부분이 아니라 몇몇 학생들. 예를 들어서 x 더하기 x분의 1의 최소값 찾으세요. 산술기 하네. 그래서 두 개 끊어놨다. 2루트에 1. 그럼 최소값을 찾으세요 하면은 하나당 2야. 그럼 x값을 찾으세요 하면 1이야. 그 1을 어떻게 구해라고 하면은 대부분 x와 x분의 1이 같으니까 x제곱이 1이에요. 근데 양수니까 x는 1이야. 그렇지, 양수니까. 그렇게 푸는 애들이 대부분이야. 실제로 덕수 애들 내가 안 가르쳤잖아. 그래서 이거 한번 풀어봐라고 해서 던져줬어. 이걸 왜 풀지 하면서 쉬쉬쉬 푸는데 야 그럼 그때 최소값을 가질 때 x를 구해볼래 하면은 전부 다 이렇게 풀어. 내가 덕수고 현재 1학년 애들 가르치는 애들이 6명 7명쯤 되는데 덕수고 애들은 그 정도쯤 되는데 풀어보면 이렇게 풀고 있어. 오케이?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 이게 틀렸다는 뜻이 아니요. 경일씨? 좋은 거냐? 당황하셨다. 자, 아무튼 이게 틀렸다는 풀이 아니야. 그때는 그렇게 해도 돼. 얼마 안 걸려. 근데 이제는 아까 했던 거 기억나냐? 나중에 이제 막 로그 들어오면서 A에 뭐 B 제곱 들어가고 뭐 난리도 아닐 거예요. 로그에 B 제곱 A 들어가면 난리도 아닐 거야. 그때 이제 이 둘이 같아야지라고 식을 딱 세우는 순간 이거 어떻게 풀지? 네. 로그 방정식을 만들어줬어. 바보같이. 그냥 같으면 되는데 같아져가지고 최소값이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얼마가 나오더라? 뭔가가 나오더라. 2가 나와요. 2가. 네. 네, 이가. 사람이 역수관계라고 하셨어요. 아닌데? 2번. 2분의 5가 나오네. 이거 2분의 5가 나오네. 아무튼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 2분의 5가 나오네. 5가 나오네. 사람이 돼? 5가 나오면 5 사람이 돼? 5가 나오네. 이거 계산 좀 해보자. 모르겠다. 조용히 해봐. 저거 보네. 에이. 2로 7점.
역수관계 아니에요? 얘네 둘이 아. 역수관계예요. 왜? 얘들이 2 아, 빼면 그래야 역수잖아요. 2 빼면 역수잖아. 그러니까. 근데 그냥 2에다가 알고가 모르는 거야. 이를 뒤로 넣으면 안 돼. 있는 거 같은데. 2 맞나? 나는 사람아. 자, 아무튼 네. 자, 그래서 뭐 이렇게 아무튼 나오는데 그때의 뭔가를 구하세요 하면 이제 뭐 하면 돼 우리? 이해는 되잖아. 네. 그럼 풀이 방법 뭐 아는 애들 기억나지? 그렇게 풀면 끝나. 근데 이거를 최소값을 구하세요 하면 전부 다 이로 풀어놓고 전부 다 그때의 A, B를 찾으세요라고 하면 뭐 하는 줄 알아? 이거 세우고 있어. 이거 풀 거야. 로그 방정식을 왜 만들어 미쳐가지고 만들어서 푸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오케이. 시간 절약을 하고 싶으면 이런 데서 절약을 해야 되고 그런 노하우들 좀 알려줄 테니까 받아들여 주세요. 본인의 방법 고수하지 말고. 알겠죠? 네. 오케이. 자, 그리고 물론 이제 여기서 아니야 이건 양상이 끊고 얘기하자. 자,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게 수학 하의 내용들이 앞으로 쓰이는 부분들이 될 거라서 너희들이 이제 코시는 내가 강조 안 했지, 보여도 안 줬지. 네. 그치? 네. 코시는 앞으로 수능 치기까지 거의 보는 것 자체가 힘들 거야. 그래서 코시 쇼바르츠가 엄청 중요한 건 아니고 그건 거의 내신용이었다면 산술기한이 이제 특히 이과 학생들이 더 많이 쓰일 거고 문과 학생들도 역시 계속 많이 쓰일 텐데 너희들 그거 공부를 아무튼 잘 하시라고요. 알았죠? 풀크 맛있게 먹어. 진짜 자, 아무튼 알겠죠? 그래서 너희들이 그냥 허투루 시간 보내고 있지 말고 수학 상하를 내가 교재를 한 권 정도 보라고 했잖아. 이제 강의 끊고 좀 교재 좀 추천해 줄 테니까 그것 좀 1년 동안 뭐 이번 방학 때 보라는 얘기 아니니까 1년 동안 2학년 동안 수학 상하를 한 권씩만 좀 끊어 봐봐요. 알겠죠? 오케이? 일단 강의 여기까지 하고 오케이.